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후풍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실에서 이상한 차림새의 환자와 보호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담요를 가지고 젊은 여성의 몸 전체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8월에 찌는 듯한 날씨에 한겨울에나 어울릴 듯한 긴 코트를 걸치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는 환자를 담요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전신의 시린감을 견디다 못해 담요로 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코트뿐만 아니라 몇 겹씩 껴입은 내복에 스웨터, 양말, 버선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중증 산후풍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든 주변 가족들이든 산후풍 환자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직접 겪어본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병이 산후풍인 것이죠. 흔히 출산 후 관절통만 산후풍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산후풍은 출산 후 생기는 모든 후유증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증상으로는 출산 후 관절통, 감각장애, 시린감, 무딘감, 저린감 등을 말합니다.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증상,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출산 후 대량 출혈과 기력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찬 기운에 접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산후풍인 것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일반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다 해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의사들은 병이 없다고 하고 검사상 아무 이상도 없는데 몸은 아프다고 하니 정신과로 가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주변 가족들조차도 꾀병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쉬한 증후군과 같은 구체적인 병명이라도 듣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을 받는 이들은 극히 일부분이죠.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과 땀이 식으면서 엄습해오는 전신의 시린감을 몇 개월, 몇 년씩 경험하노 하면 지옥이 따로 없을 지경이 되지요. 산후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한 예방이 우선입니다. 산후풍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한방치료로서 호전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흔히 산후풍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산후풍과 중풍은 동일하다. 아닙니다. 산후풍과 중풍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세포가 손상되어서 생기는 중추성 질환이지요. 중풍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힘든 질환입니다. 산후풍은 말초성 질환이며 증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로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산후풍은 불치의 병이며 평생 가는 질병이다. 산후풍은 초기에 적절한 한방치료로서 완치가 되는 질환이며 평생 가는 질환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산후풍은 나이가 들면 재발한다. 아니죠. 산후풍은 한번 치료가 되고 나면 재발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유사한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산후풍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 내분비 질환에 의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다시 임신을 하여 산후조리를 잘하면 산후풍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산후풍 환자가 다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산후풍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풍이 있다면 치료를 한 후 다시 임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이 시리면 옷을 많이 껴입는 것이 좋다. 적당히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너무 많이 껴입는 것은 피부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치료를 방해하기 쉽습니다. 땀 과다 증상을 심해지게 하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죠. 찬 공기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다만 찬바람이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도록 얇은 긴팔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산후풍에 개소주, 흑염소, 가물치, 잉어탕, 호박 중탕 같은 보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어려웠던 50년대, 60년대에는 개소주, 흑염소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과영양에 의한 체중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체질과 증상을 고려하여 진단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과영양의 보양식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소주, 흑염소는 열성이 강한 식품이므로 모유 수유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물치는 성질이 너무 냉하므로 산후 보양식으로는 부적절하며 호박 중탕도 산후 초기에는 자궁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가물치나 호박 등으로 산후에 부종을 내려주는 것은 혈액 내의 단백질 등 성분이 부족한 영양 상태가 불량한 산모들에게서 있었던 부분이고 현재 산모들의 영양 상태에서는 오히려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7번째, 산후풍은 정신질환이다. 아닙니다. 산후풍은 정신질환이 아니며 산후풍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비칠 뿐입니다. 산후풍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가족들이 산후풍 환자를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게 할 뿐이지요. 누구라도 자신이 산후풍 환자라면 동일한 증상을 보일 것입니다. 여성들이 생리기간 중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로 보지 않는 것처럼 산후풍 환자가 그 고통으로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내는 것이 산후풍에 좋다? 아닙니다. 적당한 찜질은 산후풍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찜질방에서 과도하게 땀을 빼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체액의 손실을 초래해야 해서 기력을 저하시키고 찜질 후 한기라도 들게 되면 산후풍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산후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산모가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는 찬 기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찬물에 손을 넣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찬 음료나 찬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출산 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전신적으로 열감이 느껴지고 가슴도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기력이 쇠해지고 혈액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찬 기운이 몸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후풍 증상 중 시린감과 땀이 많이 흐르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에 접한 것이 원인입니다. 둘째는 충분한 안정과 휴식입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흐트러진 뼈마디가 제 위치를 찾으려면 적어도 3주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흔히 이 기간을 3-7일이라고 하고 안정을 해야 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이 기간 동안에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관절이 손상되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아나 가사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무리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산후관절통의 대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생기게 되며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는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출산 후 신생아의 질병, 가족 간의 불화, 손님 접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산후풍 증상이 생긴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우울,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피로 못지않게 산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분만 후 예기치 않은 일로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변 가족들이 충분히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과도한 땀의 배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방을 따뜻하게 하여 몸이 약간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히 땀을 흘림으로써 열감도 없어지고 부기도 잘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무리하게 땀을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땀을 많이 빼는 것은 체액에 손실을 초래하여서 기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피부와 근육의 이완으로 땀구멍이 열려서 식은땀을 나게 하며 체온 조절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 찜질 후 갑자기 한기라도 들게 되면 전신에 시린 증상이나 땀 과다증과 같은 산후풍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더라도 산후 회복에 좋은 쌀밥, 미역국, 생선류, 소고기, 살코기 등은 때를 거르지 않고 잘 먹어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산후 비만의 걱정으로 무리하게 음식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죠. 3-7일 이후에 산후 100일 정도의 체중의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고칼로리 음식의 과다 섭취도 문제지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정말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골고루 조금씩 영양소가 골고루 식사를 하되 총 칼로리는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입맛에 당긴다고 임신 시 못 먹었던 인스턴트 등 음식을 먹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의원에서 산후 보양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분만이거나 혹은 유산을 하더라도 모두 산후 보양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이거나 관절 질환이 있었거나 임신 중이나 분만 중에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산후 한약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한약 복용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가 한약 복용의 시기인가 궁금하시죠? 출산 후 식사가 가능해지면 한약 복용이 가능합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하루, 제왕절개인 경우 출산 후 2에서 3일째부터 복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만 후에는 반드시 어혈이 형성되는데 어혈은 나쁜 피라는 뜻으로 비정상적인 혈액을 말합니다. 분만 과정에서 형성된 어혈이 미처 다 제거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산후 회복을 방해하고 산후풍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올바른 한약 복용은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먼저 복용하고 자궁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기혈을 보하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어혈을 제거하지 않고 보약부터 복용하게 되면 산욕열이나 하복통, 산후출혈과 같은 후유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개는 산후 3-7일간은 생화탕, 오적산, 군기조혈음과 같은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이후 적색 오로나 하복통이 없으면 발물탕, 보호탕, 십전대보탕, 보증기탕과 같은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을 한의사에게 처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기치 못한 일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산후풍에 걸리더라도 적절한 관리와 한방치료로서 호전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생각만큼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걱정을 하거나 낙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후풍의 병명에 풍, 바람이라는 글자가 왜 붙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죠. 풍, 이 바람의 속성은 잘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증상 부위나 양상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심해지기도 하고 팔꿈치, 손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여기저기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신에 시린감이 있더니 어떤 때는 감각이 없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느끼는 감각이나 통증이 변화무쌍합니다. 산후풍의 끝이 어딘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애를 먹이는 것이 산후풍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이해를 해주지도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각종 민간요법에 의존하여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한의사의 진맥이나 진찰 과정이 없이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호박, 가물치 등 보양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런 일로 오히려 산후 회복에 지연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호박이나 가물치에 몸에 도움이 되라는 뜻으로 여러가지 한약재를 첨가해서 달여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약이라는 것이 자연물이고 주위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쓰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의원이 드물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가 어렵던 시절에는 민간에서 민간요법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예가 많았지만 지금은 식약청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약을 취급하는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산후풍을 치료하려면 자신의 체질과 증상을 잘 이해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주변 가족의 배려도 중요합니다. 산후풍은 평생 안고 가는 불치의 병이 아니며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한방치료로서 반드시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감사합니다.